내가 쓴 나의 주관적 기록과 선생님들이 나를 바라보는 객관적 관찰, 이것이 어떻게 서로 통일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고 그러면서도 상호 검증이 가능한 자소서가 서울과학고에서 요구하는 자소서이고 경쟁력 있는 자소서입니다. 내 자신은 어떻게 입학사정관이 입체적으로 나를 봐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학생을 보는 관점이 자기소개에서 학생이 보여주는 것을 입학사정관이 보고 관찰소견서 A의 수학과학 교사가 이 학생을 보는 관점에서 보고 관찰소견서 B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그 기준으로 보는데, 그런데 보는 방향은 다르지만 이 학생의 본질은 똑같아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자기소개서 작성 매년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건데 2027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지역적으로 내가 어떻게 한 문장 한 문장 잘 쓸까, 그리고 내용 구성이 어떻게 알찰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서류와의 관련성이라든지 내 자신은 어떻게 입학사정관이 입체적으로 나를 봐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관찰소견서, 교사들이 쓰는 관찰소견서 A, 수학과학 선생님과 이 나를 보는 관점이랑 관찰소견서 B, 담임선생님이 주로 쓰는데 담임선생님이 나를 보는 입장이랑 내가 쓴 나의 주관적 기록과 선생님들이 나를 바라보는 객관적 관찰, 이것이 어떻게 서로 통일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고 그러면서도 상호 검증이 가능한 자소서가 서울과학고에서 요구하는 자소서이고 경쟁력 있는 자소서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서울과학고 자소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과학고등학교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소서 작성 전략 3대 핵심 역량을 증명해라. 첫 번째가 진로 연관성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수학과학 잠재력, 그리고 세 번째가 특별한 경험, 이 세 가지입니다. 자소서 형식은 분량 자체는 많지 않아요. 첫 번째 진로 연관성, 그래서 지원 동기를 진로와 연관지어서 작성하는 거 500자 이내입니다. 당연히 의학학 배제하고요. 순수 이공계에 대한 열정과 비전,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좋겠죠. 두 번째 수학과학 잠재력인데 수학과학 분야의 특기나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라 라고 하고, 이 부분이 분량이 가장 많죠. 800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 성취가 아닌 탐구하는 자세와 문제 해결 과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 특별한 경험인데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죠. 여러 경험 중 가장 특별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개인의 내적 성장, 리더십 또는 가치관의 변화 사례,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의 3대 핵심 역량, 즉 진로 연관성, 수학과학 잠재력, 특별한 경험을 구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될 내용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쓸 수 없는 거라든지, 그리고 가능하면 경험과 과정 중심으로 써라, 성장 중심으로 써라,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써라,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시험 삼아 넣어보고 서울과고 안 됐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넣는 학생들 1년간 어떻게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한 면을 좀 부각해서 써라,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관찰소견서 A, B 요 관련한 부분 거 있어요. 그래서 관찰소견서 A랑 B의 내용이, A가 바로 뭐냐 수학과학 연계성이잖아요. B가 그리고 뭐예요, 인성 관련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랑 좀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는 수학과학 연계성의 관찰소견서 A 부분 것에서 평가 영역과 핵심 요구사항, 그리고 주로 담임 선생님이 쓰는 관찰소견서 B의 평가 영역과 핵심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자기소개서의 문항이랑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통일성, 일관성, 상호 검증성. 이건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전달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이 학생을 보는 관점이 자기소개에서 학생이 보여주는 것을 입학사정관이 보고 관찰소견서 A의 수학과학 교사가 이 학생을 보는 관점에서 보고 관찰소견서 B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그 기준으로 보는데, 그런데 보는 방향은 다르지만 이 학생의 본질은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자소서만 본다든지 관찰소견서의 B만 본다든지 하면은 이 학생의 전체를 파악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대문을 바라볼 때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일 수는 있지만은 남대문이라는 본질은 변화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본질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에 쓴 부분이랑 관찰소견서에 쓴 부분이 억지로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통일된 정체성이랑 내용적으로 상호 모순이 없는 일관성이랑, 그리고 서로가 검증되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상호 검증성까지 가면 더 좋습니다. 1번 항목에
진로 연관성, 지원 동기 부분 거와 연결된 부분 것은 조금 차치하고요. 2번의 수학과학 잠재력 부분, 수학과학 분야의 특히나 잠재력 요 부분 것의 항목은 무엇을 때 뭘 생각이냐면은 관찰 소견서 A를 어느 선생님이 쓰느냐를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관찰 소견서 A를 쓰는 수학과학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건가를 염두를 해 놓고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무조건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염두를 하고 내 기준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2번 항목 수학과학 분야의 특히나 잠재력의 그 800자 내용이랑 관찰 소견서 A에 해당하는 내용이 세 가지 차원에서 통일성, 일관성, 상호검증성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검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번 항목 겪은 여러 경험 중에 가장 특별한 거. 여기서 이제 특히 개인의 내적 성장, 리더십 사례라든지 또는 배려 정신이라든지 이러한 인성 부분 거 또는 사회성 부분 거, 특히 뭐 이 팀 프로젝트를 서울과거에서 하겠는데 이와 같은 팀워크 부분 거, 협업 능력 이런 부분 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3번을 작성을 할 때는 무엇을 신경을 쓰는 거냐면은 관찰 소견서 B, 주로 담임 선생님이 많이 쓰는데 관찰 소견서 B 교사가 어떤 내용으로 나의 인성을 바라볼까를 유념을 해 두면서 3번을 작성해 가면 더 얘기했지만 이걸 억지로 그 선생님의 비위에 맞춰서 일치시키려고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나의 어떤 측면을 볼까라는 것을 유념을 해 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진로 연관성인데 진로 지원 동기를 진로와 연관지어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 단순히 뭐 의학학 배제 순수 이공계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는데 거꾸로 계획을 세워가세요. 퓨처골, 미래의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꼭 그 목표를 달성 못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향하는 방향,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 나의 10년 뒤, 20년 뒤는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우선 상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 대학에서 그와 같은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서울과고 가서 어떠한 나의 역량을 발휘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전공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것의 진로와의 연결, 최종적인 미래의 나의 정체성 그리고 그 부분 것에 대한 나의 대학에서의 전공 그것을 하기 위한 서울과고에서의 나의 연구 역량, 연구 계획 이 부분이 연결되어서 그래서 나는 서울과고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진로 관련되는 부분 것이 구성되어지면 좋아요. 그래서 자소서 작성 전략 3대 핵심 역량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입증을 해주면 좋은 자소서가 될 것이고요. 자소서는 단순히 자소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관찰 기록이랑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중에서 특히 자기소개서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